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해양에너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맥쿼리 손에 넘어가자 공공성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차기 에이스 이일희 선수가 올림픽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신인왕 타이틀에 더해 올림픽 금메달의 목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전현직 구청 공무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계 사모펀드인 한국 맥쿼리가 결국 해양에너지를 인수했습니다. 맥쿼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워낙 강한 탓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해양에너지는 매년 200억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내는 알짜 회사입니다. 광주 전역과 나주, 화순 등 전남 8개 시군에 독점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덕분입니다. 그 해양에너지의 새 주인이 된 한국 맥쿼리는 매년 광주시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 챙깁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를 밑빠진 도구로 만든 원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첨단 경영기법이라는 이름의 온갖 편법을 동원해 시민 혈세를 털어왔다는 게 지역민들의 대체적인 정서입니다. 당장 해양에너지 직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실제 한국 맥쿼리는 10년 전 서울 강남 도시가스를 인수한 뒤 직원 25%를 구조조정한 전력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지난 3년 동안 회사 경영을 책임졌던 국내 사모펀드는 오히려 고용을 늘렸다며 맥쿼리의 인수를 기대 반 우려 반의 심경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맥쿼리 측에서는 절대 이례적인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약속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지켜봐야 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가장 좀 걱정이 되고요. 그동안 맥쿼리의 인수를 결사 저지하겠다며 대책위원회까지 결성했던 시민사회단체는 향후 지속적인 감시를 벼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도시가스 요금 체계를 광주시가 전면적으로 손봐야 하고 특히 자본구조 변경을 빌미로 회사 이익을 맥쿼리가 과다하게 챙겨가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맥쿼리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지켜봐왔잖아요. 네. 이렇게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당했으면서 또 맥쿼리를 믿어요. 광주시 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가 공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만큼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구청 전현직 간부 공무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금융경제범죄 전담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광산구청 국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현직 과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업무 담당자만 알 수 있는 소촌산단 외곽도로 개설 정보를 이용해 주변 토지를 5억 8천만 원에 사들인 뒤 거액의 보상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된 예산과 설계에 대한 공무상 비밀을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보연대와 참여자치 21, 공무원 노조 등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광주시 의원의 불법 수의 계약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임미란 의원 소유의 디자인 업체가 광주시 산하기관과 불법 수의 계약을 맺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는데도 시의회 윤리특위는 가장 약한 징계인 공개 경고를 결정했다며 이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같은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윤리강령에 강력한 징계 양정을 제정할 것을 광주시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가운데 날이 흐립니다. 우리 지역 이렇다 할 뚜렷한 비는 내리지 않겠지만 오늘과 내일 약한 비가 오락가락 지나면서 날이 흐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광주와 담양, 장성 등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들어서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고요. 내일 역시 이른 오전부터 오후 사이 광주, 전남 전역에 5mm 안팎의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이 흐려서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 참사 관련 수사가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철거 과정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사실을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알고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서울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 재개발조합과 계약을 맺은 시행사는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한솔기업에 51억가량을 주고 철거 공사를 맡겼는데 한솔은 이 돈을 쪼개 다른 업체들에게 다시 공사를 맡겼습니다. 백솔건설에게 12억을 주고 일반 건물 철거를 맡기고 기계공사와 내부 철거, 측량 등으로 공사를 쪼개 각각 다른 업체들과 계약했습니다. 경찰은 이 중 한솔과 백솔이 맺은 재하도급 계약이 불법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또 소규모 업체들에게 공사를 쪼개주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책임이 실종된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 이 같은 재하도급 구조를 인지하고 있었거나 개입하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해 전산실과 공사 관련 부서, 안전관리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 경찰은 재개발조합이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해 핵심 인물들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특히 재개발조합장과 조합 고문으로 활동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이 결탁해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문 씨는 경찰의 수사를 피해 지난 13일 미국으로 도피했는데 현재는 수사팀과 연락이 닿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 학동 붕괴 건물에 대한 철거 허가 심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이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구조안전계획 안전점검표를 누락했는데도 광주 동구청이 철거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일선 자치단체의 철거 허가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건물 철거 등 위험 수준이 높은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가 어렵고 인접 부지의 위험성이 높은 공사의 경우 상주감리를 배치하도록 했고 해체 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를 시작할 때는 지자체의 착공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 이의리 선수가 올림픽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도쿄올림픽 야구대표팀 24명의 신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올림픽 호에 승선한 어제가 또 이의리 선수의 생일이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올 시즌 데뷔 초부터 묵직한 구위와 신인답지 않은 배짱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의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투투 낮게 스트로크 아웃. 어제 발표된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 명단에 이의리 선수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 시즌 신인 가운데 유일하고 기아 선수로서도 혼자 뽑힌 겁니다. 시즌 성적 2승 2패, 4.50의 방어율로 시즌 초 기대에 비해 성적은 조금 못 미치지만 완급 조절 등 위기관리 능력만 보완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차세대 우리 대한민국의 자원 에이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서도 조카로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뽑았습니다. 자신의 생일날 뜻깊은 생일 선물을 받은 이의리 선수는 올 시즌 올림픽 금메달과 함께 35년 동안 해묵은 기아의 숙제인 신인상이란 2개의 목표를 향해 담금질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팀 승선이 기대됐던 기아의 외야수 최원준과 마무리 정혜영은 아쉽게도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윤성민과 이용규, 한기주, 그리고 2019년 프리미어 12 때 양현종과 문경찬을 대표팀에 보냈던 기아는 올해는 이의리 한 명만 승선해서 하위권으로 처진 초라한 현재 팀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시민 4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았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의 백신 1차 접종자는 전체 시민의 25.8%인 37만 5천여 명으로 상반기 접종 목표인 33만 7천 명을 이미 훌쩍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최근 고령층의 감염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감염률은 높아지고 있다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백신 5접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5접종 사례 4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5월 곡성에서 인지장애가 있는 주민이 같은 날 2차례 접종을 맞는 등 현재까지 여수와 완도, 무안에서 4건의 5접종이 발생했으며 접종 시기와 용량의 오류가 있거나 주민이 신청한 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심의 차량 주행 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조정된 이후에도 대형 화물차들은 질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속 운행으로 인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차에서 쏟아진 냉동 수산물이 3차선 도로를 온통 뒤덮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25톤 화물차의 짐칸이 갑자기 터지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노후화된 화물차가 10톤 넘게 실린 수화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수화물도 조금 해봐요. 20톤도 넘는 한 17톤? 저렇게 윙이 터질 수 있을 정도가 노후가 돼서 그런 거죠. 최근 도심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15톤 트럭이 인도로 돌진해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았고 승용차와 충돌한 화물차에 실려있던 광철관이 도로로 쏟아져 퇴근 시간 도로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도심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가 나는 겁니다. 화물 무게만 수십 톤에 달하다 보니 화물차가 멈췄다 섰다만 반복해도 일반 차량보다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5030 정책이 시행된 뒤에도 도심 속 화물차 교통사고 위험은 여전합니다. 북한 쪽에 화물차들 굉장히 많이 지나다녀요. 근데 50km는 아니고 더 그 이상으로 신호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쌩쌩 달리는 것 같아요. 밤낮 가리지 않고 대형 화물차들이 오가는 도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 위험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서울의 초중학생이 전남의 농어촌으로 전학을 오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올해 1학기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한 학기를 더 다니고 싶어 한다는데요. 김진선 기자가 농촌 유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한옥 체험장. 4학년 윤호와 2학년 윤솔 남매가 지난 3월부터 머물고 있습니다. 1,700명 규모의 서울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이 56명인 영암의 작은 학교로 전학 온 남매. 학교 옆 도랑에서 잡아온 올챙이도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일도 도시 어린이들에겐 새롭고 신나는 경험입니다. 시골을 살아보고 싶어 했었던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래 우리 가서 또 다른 재미를 느껴보자라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모두 11명의 서울 유학생을 맞이한 학교는 이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입니다. 학년마다 학급이 한 개뿐이어서 늘 같은 친구들과 지냈던 기존 학생들도 전학생이 반갑긴 마찬가지. 텃밭에서 직접 기른 감자와 토마토를 급식으로 먹고 하굣길에는 학교 옆 도랑에서 시간을 보낸 학생들은 10명 중 7명이 더 머물고 싶다고 희망했습니다. 서울보다 아파트도 많지 않고 좀 더 빵빵 뚫려 있고 영암에 봄, 여름이 좋았어요. 학생 수가 적다 보니 친구는 물론 교사와의 관계도 더욱 친밀한 데다 자연 친화적 환경이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단은 친구들이 많아져서 모둠 활동의 부분에서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듣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견을 나눌 수가 있어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학생들이 전남으로 유학 오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 추진했던 전남도 교육청. 농산어촌 유학마을 10곳을 조성하고 유학생 모집 대상을 서울을 포함한 타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2기 유학생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 자녀가 있는 전남 지역 가정의 고등학생에게 학습자료 구입비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세 자녀를 둔 가정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습자료 구입비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4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게는 고등학교 학생 1인당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전남의 4자녀 이상 가정의 고등학생은 약 3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4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광주 공공배달앱 다음 달에 공식 출시되죠. 여수에서도 이 공공배달앱이 출시된 지 석 달 만에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 배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점하다시피 확산된 배달앱은 높은 수수료와 가맹비, 광고료 등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여수시가 출시한 공공배달앱 싱싱여수가 석 달 만에 큰 인기를 끄는 이유입니다. 현재 가맹점 수는 650여 개, 가입 회원 수도 5천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시장을 장악해온 유명 배달앱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첫 출발이 아주 좋은 편이고 앞으로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다 보니 개선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배달료를 낮추기 힘들고 회원 수에 비해 실제 주문 건수가 적습니다. 앱을 주로 이용하는 젊은 층을 사로잡을 콘텐츠나 이벤트, 할인 혜택도 부족합니다. 또 여수시가 자체 예산을 확보해 활성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싱싱여수가 더욱 활성화되고 이용률을 높이려면 소상공인 관점에서 불편사항은 없는지, 어떠한 혜택이 필요한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장기적으로 운영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수시는 아직은 초기 단계라며 다양한 개선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공동 운영하거나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콜센터에 들어온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가맹점 에서 들어오는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도 하고 또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수시 공공배달앱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관심 속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최근 충남과 경북 등지에서 과수 화상병이 확산돼 사과, 배 재배 농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남 일선 시군이 유입 차단에 나섰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나무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그을린 증상을 보이다 고사하는 병으로 지자체들은 배과수원을 중심으로 정밀 예찰과 방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한적한 해수욕장 50곳에 목포 외달도 해수욕장과 완도 보길도 해수욕장 등 13곳이 선정됐습니다. 한적한 해수욕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장소를 정부가 추천한 것으로 지난해 이용객이 5만 명 이하 소규모이면서 숙박시설과 편의점 등 편의시설을 갖춘 해수욕장들이 선정됐습니다. 바운드 높게 튀었습니다. 유격수 잡지 못했습니다. 초구 타격 1루 가리 안타입니다. 조준의 안타 2루 주자 이우성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경기 영의 균형을 먼저 깨뜨리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최원준의 1타점 적시타. 자, 오늘 경기에서 최원준 선수가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네. 자, 지금은 초구서부터 노리고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주자 스타트 밀어냅니다. 갑니다. 김선민의 적시타. 3루 주자 박민 득점. 1루에서 최원준은 3루까지 스코어 2대0입니다. 그러니까 최원준 선수가 스타트를 걸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1루 1루 간의 공간이 상당히 넓어졌잖아요. 네. 김성필 선수의 장점, 비전치기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좋은 안타를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먹죠. 삼진. 정말 대범한데요. 파울팀 삼진. 연속 3구 삼진.
잡아당깁니다. 땅볼 유격수 떨어뜨렸다가 1루에서 세이브. 스윙 삼진. 5이닝 삼진 9개 무실점. 오늘로 만 19이 된 이일이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높은 공을 때렸습니다. 중견수 김오령 마지막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2021년 6월 16일 이일이에게 최고의 하루가 완성됐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2대0. 기아 타이거즈가 더블헤더 두 번째 경기는 승리로 가져갑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가운데 날이 흐립니다. 우리 지역 이렇다 할 시원한 비가 내린다기보다 오늘과 내일 약한 비가 오락가락 지나면서 날이 흐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광주와 담양, 장성 등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 오후 들어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내일 역시 이른 오전부터 오후 사이 광주와 전남 전역에서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이 흐려서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1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 24도에 그치겠고요. 장흥과 완도에서도 낮 기온 24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26도, 여수의 낮 기온 24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5m로 일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바다에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예상돼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그치겠고요.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다시 맑은 날씨 회복하는 가운데 한낮 기온 29도 안팎으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